하는 핵심 산업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없어서 못 파는 품절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9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7월 무역 통계에서 일본의 무역 수지가 2,496억엔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수입액 또한 1.2% 감소했습니다. 재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고 한국에 대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363억엔으로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또한 8.6%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1,607억엔 흑자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일본의 핵심 산업을 살펴보면 심각해집니다. 일본 경제신문 발표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요 1,584개 순이익은 3년 만에 15%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는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닛산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90% 감소하여 직원을 12,500명 감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쓰비시 또한 순이익이 70% 감소했고 마츠다는 80% 감소, 혼다는 30% 감소, 스즈키는 50% 감소 등 도요타와 스바루를 제외한 5개사 이익이 폭락하여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2018년 일본 수출 총액은 81조 4,788억엔이었습니다. 이 중 1위인 자동차는 15.1%, 3위인 자동차 부품은 4.9%, 그리고 원동기는 5위 3.6%로 이러한 자동차 관련 수출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고 현상 또한 일본 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9월 이후 수주 예약 취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올해 후반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을 각오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카쉐어링과 자동차 리스 등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서라는데요. 반면 한국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절 현상이 발생하며 영업이익 또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로 생산 차질이 있음에도 현대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분기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재가입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을 1조 2,377억원 기록했는데요. 잘 팔리지 않는 차는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SUV에 집중한 결과 전체 판매가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은 30.2%나 끌어올렸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펠라세이트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하반기에 미중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둔화와 신흥국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책임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마다 최적 상품 서비스를 내세워 수익성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본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고 한국은 척박한 해외 시장을 바탕으로 힘들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경영 성과 차이가 나고 있는 듯합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한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최근 아베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눈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외 취업 박람회 행사 계획이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9월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해외 취업 박람회는 일본 기업 다수가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행사 자체는 중단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학생을 적극 채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발표로 난감한 일이 발생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 올해 5월에 열린 상반기 박람회에는 전체 184개 참가 기업 중 115개가 일본 기업으로 62.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일본에 고용된 인원도 2017년 226명, 2018년에는 123명이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은 2013년 34,100명에서 2018년 62,5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 및 알바까지 합한다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한국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해 예전처럼 일본 기업이 많이 참가하는 것은 정부 행사로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본 기업들의 비율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국에서 박람회를 재검토하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부족한 일손보다 한국 학생을 더 걱정했다고 했지만 어떠한 의도로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IT 엔지니어는 2030년에 최대 7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삿포로에서도 2040년 인력이 16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활용도 도모할 생각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유통 관련 운전자부터 중소기업과 건설업 종사자까지 일본 사회 전반의 주요 산업별로 과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한국의 고급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 취업해 있는 한국분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본을 선택해 취업을 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혐한 분위기 또한 극에 달해 모욕적인 말들과 욕설은 물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까지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3%로 7월 마지막 조사 48.6%보다 1.7% 증가했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4.6%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비율은 62.4%였고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침에는 반대 51.3%, 찬성 43.3%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에는 반대하고 지지율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이 다음으로 준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리 상황과 처리 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 아베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